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. 자, 윤석열 선수가 여러분 이번에 30%를 넘었어요. 이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고 유선전화 ARS로 나온 겁니다. 유선전화는 무선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전화 받는 분이기 때문에 노년층이라든가 보수층이라든가 물론 이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딱 하더라도 보수층에서 30%의 윤석열 지지가 확고하게 나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리얼미터 아닙니까? 보수에 대해서는 깎고 들어가는 리얼미터인데. 그래서 이제 윤석열 신드롬이 윤석열 현상이 굳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윤석열 신드롬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? 첫째, 안철수 신드롬하고는 다르다. 안철수는요,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릎팍 도사를 통해 가지고 확 뜬 거예요.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던 거는 참신함이었어요. 아, 쟤는 좀 다른 것 같아. 거짓말 안 한 것 같고 애가 깨끗한 것 같아. 바로 그거였어요. 근데 안철수도 우리를 실망을 시켰죠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자, 그 다음에 이 윤석열 현상은 두 번째, 반기문하고도 다르다 이겁니다. 반기문은 그냥 관료고 꽃가마를 태워주고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. 원래 그 자리에 홍석현이가 가려고 했는데 홍석현이가 배달사고 이건희의 배달사고에서 돈 띵땅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홍석천이가 아니고 홍석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홍석현이의 자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간 거예요.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에비앙 한 밤 마시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하다가 나는 못해 이러면서 나자빠진 거예요. 그래서 윤석열은 어떠냐? 윤석열은 맷집이 단단하죠. 지금 사람들이 윤석열 현상을 만든 건 뭡니까? 끝까지 싸우는 거 보십시오. 자,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자기 장모, 자기 와이프, 다 장모 기소하고 와이프 막 사생활 뒤지고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를 여러분 개인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두 번째, 그 추미애 같은 저승사자 내지는 무슨 좀비 악귀 같은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징계위원회 걸려 공수처 1호다. 굉장히 여러분 그거 무서워요. 저는 그런 거 다 당했던 사람이거든요. 자, 어느 대통령이 저를 미워해 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제가 겪었던 일. 근데 그 대통령이 전용기 죽여버리세요.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딱 밑에 있는 사람이 텔레비전을 대통령이 보고 있다. 이럴 때 딱 시선을 돌린다면 쟤를 죽여야 되는구나. 이래서 제 계좌 다 뒤지고 제 친척 계좌도 다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. 그럴 때 여러분 이건 없는 것도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엄청난 공포입니다. 저는 그런 거 다 겪었어요.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구나. 다 겪은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저는 이 문제 하나는 깨끗했던 거예요. 진짜. 저는 제 돈 많이 쓰고 정치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갖고 여러분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윤석열도 아마 그 점은 깨끗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끝까지 윤석열도 징계위라든가 이런 쪽에 딱 맞설 수 있는 거였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이 갖고 있는 뚝심이에요. 내가 진짜 검사인데 내가 검사인데 이렇게 조폭 같은 애들한테 내가 당해갖고 쓰러질 수 있어? 나의 자존심, 나의 자긍심. 자존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이 저도 세상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들은 치사 있는 일을 안 해요. 그래서 제가 무서운 사람은 윤미향이 같은 사람이에요. 김삼서이 같은 사람들.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. 또 반면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. 승부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고개는 못 숙인다. 이게 바로 윤석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끝까지 가서 그거하고는 참 원단이 다르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저 민노총 정교조 민변 이런 애들하고도 윤석열은 싸울 것이다. 이런 확신이 있어서 30%가 된 거죠. 또 세 번째
황교안이하고는 다르다. 황교안이도요, 정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막 황교안이 지지율이 막 보수 진영에서 40% 50% 올라가지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서, 그리고 황교안이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황교안이 정치해 하고 막 밀어가지고 전도사분이 이렇게 딱 한 거예요.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정말 누가 이렇게 다 이 마련해주고, 그 다음에 굉장히 서민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종로 선거에 가가지고 이 소독통 메고 혼자서 개미새끼리도 하나도 없는 골목길을 누비면서 소독을 했죠.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. 정치 말하자면은 정치맹, 정치 말하자면 블라인드. 그러니까 정치 백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거기다가 황교안이가 또 그 와중에도 자기의 이 말하자면은 마수가 될 만한 홍준표 절대 공천 주지 마, 뭐 이러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상한 사람 다 공천 줘서 4.15 총선을 망치고. 근데 지금 윤석열이를 보면은요, 윤석열이는 황교안하고 달리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의 사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다 해갖고 결국은 지금 검찰만큼 똘똘똘똘 진해원이하고 서지현이하고 몇 명 빼놓고는 똘똘똘똘 이문정, 서지현, 진해원 빼놓고는요 다 똘똘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. 대단한 리더십입니다, 여러분. 황교안이한테는 없는 리더십. 그래서 이 30%를 윤석열이 넘었다는 거는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. 자, 그러면은요,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이 생생정보통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. 첫째, 윤석열은요, 그렇게 요리하는 걸 즐긴답니다. 그래서 옛날에도요, 고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친한 사람한테 들었는데, 이제 뭐 고시원에서도 얘기할 때도 있고, 절에서도 뭐 하고 막 이러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갖고 밥도 아주 그냥 윤기가 짜르르게. 그래서 성렬이 형이 뭘 하면 그렇게 맛있다. 이래서 요리를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같이 이렇게 지금은 못하지만은 같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성렬이 형에 대해서 흠모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한솥밥 먹은 끈끈한 정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윤석열 이 형의 아버님이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다. 그만큼 끈끈한 인간의 또 끈끈한 이렇게 사람 뭐 이런 게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집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요리를 잘한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뭐 볶음밥, 김치 볶음밥 뭐 이런 또 뭐 찌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것도 잘하지만은 파스타도 잘한대요. 그래서 윤석열 지금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기 친구나 뭐 아는 사람한테 아, 우리 신랑이 어저께는 뭐 만들어줬다, 뭐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잘한대요. 그리고 이 윤석열 이 부인 김건희 씨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. 뭐 술집 호스테스로도 일했다. 결혼하기 전에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. 막 여러 가지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만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답니다. 그리고 둘이 대화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자기 신랑은 참 심플하고 그다음에 용기 있고 아주 재밌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커플이고 또 윤석열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. 이 김건희 씨는 이 목소리가 김지미 씨 비슷하대요. 저는 직접 들어본 적 없는데 약간 왜 탁성이죠. 아, 안녕하세요. 이러고 굉장히 남성적이래요. 보기와 달리. 그리고 아주 이렇게 통도 크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굉장히 터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도움도 많이 받지만은 아주 화끈한 데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우리가 보는 거와 달리 아주 이렇게 잘 사는 부부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의 또 특징은 굉장히 예술의 조예가 깊답니다.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하더라도 고향용, 무시로 이런 거 안 부르고 팝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뭐 흔히 부르는 팝송 예를 들면 마이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모르는 팝송 있잖아요. 그래서 아주 팝에 일가견이 있고 샹송도 좋아하고
재즈도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클래식도 아주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미술에 대해서도 조예가 아주 깊대요. 그건 아무래도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런 이 전시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서로 인제 얘기도 하고 또 서당계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에 들은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예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매우 섬세하고 아주 아트적인 남자다.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, 윤석열은 책을 아주 좋아한다.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.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? 검사들 책 안 읽어요. 검사들 막 그냥 술이 떡이 돼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 자기 사무실에 그냥 뭐 라꾸라꾸 침대 같은 데 이렇게 했다가 아침에 그냥 거기서 세수하고 머리는 막 떡이 져 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. 근데 윤석열 선수는 평소에도 책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고 책을 읽는 그 레벨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다. 그리고 이 바탕이 있다 이거예요. 저는 저도 게을러 갖고 제 책장 정리 마구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장 정리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떠나서 쫙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사고의 변천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요 가장 제 인생에서 가슴 아팠던 때 뭐냐, 유해창 총재의 서재에서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을 텐데 그 서재를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. 왜? 이분은 이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분이에요. 그래서 그 서재에 있는 가버넌스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책들이 쓰이지 못했다는 거, 쓰이지 못한 거를 제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이제 선거 다 끝나고 막 이럴 때라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근데 윤석열의 서재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친구들 얘기,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굉장히 풍부한 독서력과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. 여러분, 리더는요, 가장 중요한 게 리더여야 돼요. 많이 읽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VIP다 이렇게 생각해요. V,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. I, 즉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된다. 지적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. P, 보수의 철학, philosophy of conservative, 즉 보수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. 이 세 가지가 제가 지도자를 보는 기준입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선수가 또 홍준표 선수와 더불어서 홍준표 선수도 책 여러분 많이 읽고 저의 VIP 기준에 홍준표 선수도 부합합니다. 윤석열, 홍준표 둘 다 부합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서 우리의 그 후보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 훈련도 해가면서 VIP, 진정한 VIP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